차 속에서도 여행 갈 때 춤을 추고 놀기를 좋아하니까 나가서 뛰려고 그래도 오줌이 나오고 빨리 걸어도 오줌이 나오고 그냥 요 사이는 차고 다녀요. 그냥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밤에 잘 때 너무 힘들어요. 막 4번, 5번을 밤에 일어나서 오줌을 놓아야 돼요. 설문에 참여한 총 32명의 주부들 중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된 사람은 모두 17명. 사실 요실금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40% 정도가 경험하는 질환으로 종류별로는 복압성 요실금이 가장 많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거쳐 방광에 모인다. 방광은 소변이 모임에 따라 점점 팽창해서 일반 성인은 400에서 500cc의 소변을 압력의 변화 없이 저장할 수 있다. 방광 아래에는 요도 괄약근이 수도꼭지처럼 요도를 꽉 조이고 있어 방광 속의 소변이 새지 않게 해준다. 방광의 소변이 충분히 찼다는 신호가 대뇌로 전달되면 대뇌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 방광에 수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잠겨있던 요도 괄약근이 열리고 방광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배출된다. 이렇게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장애가 발생하는데 저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고 참을 수 없으며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배출장애 시에는 소변 보기가 힘들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심한 경우 소변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저장과 배출을 할 때 우리가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하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배뇨하는 것을 우리가 때와 장소를 대개는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배뇨 장애가 생기면은 그런 것이 조정 능력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줌이 나온다는 거죠. 요실금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김숙자 씨. 그녀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요실금의 정도를 확인하고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요실금을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요역동학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크게 해보시고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가득 채우고 배에 힘이 들어가는 행동을 하면서 배뇨에 관여하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자의 질적으로 아기가 출산. 요실금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검사 결과 김숙자 씨는 방광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단순한 복압성 요실금으로 나타났다. 기침 재치기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힘이 이제 방광으로 전달이 되면서 방광이 일질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광 요도를 지지해주는 조직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을 했을 때 한 방울도 소변이 안 새는 경우가 한 죽을 때까지 한 85% 그리고 전반적인 호전까지 성공률로 친다면 한 95%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슬링 수술 혹은 테이프 수술이라 불리는데 다리 사이 치골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 의료용 테이프를 삽입, 무너진 조직을 보완해주는 방법이다. 골반 내부에는 골반 저근이 있어 여러 장기들과 요도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과 노화 등으로 이 골반 저근과 요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복압성 요실금이 발생한다. 수술은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방광 아래 요도 뒷부분을 U자 형태로 감싸 걸어주는데 신축성 좋은 테이프가 약해진 골반 근육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돕는다. 비만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하시게 되면 이제 체내 지방이 방광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밀어내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출산과 노화 외에도 요실금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만.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할 경우 요실금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